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미국의 신형 호위함 사업입니다. 이 오타가 아니에요. 진짜로 신형 호위함이에요. 이 신형 호위함이라는 게 뭐냐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두 척을 건조하고 딱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호위함을 뽑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형 호위함 사업이래요. 보통 이제 흔히 미국의 신형 호위함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컨스텔레이션급을 떠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랑은 다른 이 새로운 호위함 사업이 또 시작됐으니까 오해하지 말도록 신형 호위함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답습하지 않겠대요. 그렇대.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신형 호위함은 어떤 군함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측하고 예상 스펙을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신형 호위함,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형 호위함은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구상하는 새로운 호위함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신형 호위함 사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신형 호위함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기사를 갖고 올게요. 제가 오늘 컨텐츠를 한 이유가 이 기사를 보고 야 이건 너무 김칫국인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실제 주간동화에서 아마 오늘 게시된 기사입니다. 한일전 유력한 미국 신형 호위함 사업. 군함을 수출하려면 자국의 실적함이 필요한데 해군력 강화를 나서야 된다. 왜냐면 한일전이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처럼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의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실적함이 필요하다. 일본은 강력한 이제 모가미급 호위함을 베이스로 한 FFM 시리즈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실적함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함을 필요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김칫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미국의 기사를 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에서 건조해야 된다, 일본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대체 미국은 어떤 신형 호위함을 구상하고 있냐?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올리드 해저드 페리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LCS 사업을 했는데 LCS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어서 컨스텔레이션 호위함 사업을 시동을 걸었는데 이 컨스텔레이션 호위함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신형 호위함 사업을 계획한다 라는 이 무슨 그 다리를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를 넘는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어떤 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배를 건조했는데 이 배가 실패해가지고 또 새로운 배를 건조했는데 이 배가 또 실패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한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미국은 체급이다 보니까 뭐 요런 거 사업 몇 번 실패해도 망하진 않나 봅니다. 우리는 한 2번만 실패해도 망하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그래서 올리브 해저드 페리급을 대체하기 위한 LCS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온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실패해서 계획 중인 신형 호위함 사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되게 멋있게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그 존 펠런 해군 장관이래요. 이 분이 말하기를 2028년에 신형 호위함을 도입하길 원한다. 2028년까지 건조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미국 설계 기반 이게 아메리칸 디자인 모든 설계 변경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신형 호위함 사업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건조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거냐 이 HII 그러니까 인계조선소입니다. 미국 해양 경비대를 위해 건조한 국가안보경기함 NSC를 건조를 했는데 그걸 베이스로 호위함을 만들겠다라는 개량형을 제안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이제 포터 제독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새로운 호위함 설계 및 조선소 선정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하지만 해군과 해양 경비대가 조선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겔 조선소보다 더 좋은 옵션 아니면 인겔 조선소를 택하겠다 이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하고 지금 우리 쪽 기사 주장하고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오피셜은 이쪽입니다. 오피셜은 여기고요. 이 기사는 이제 약간 김칫국입니다.
한일전이 유력하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틀린 말이 아닌지 설명을 드릴게요. NSC를 베이스로 개량을 해가지고 호위함을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약간 난갑병에 걸린 것 같은데 난갑병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NSC 얘는 뭐냐? 뭔 배냐 대체? 이거 레전드급이라고도 불리는 코스트가드 소속의 경비함입니다. 만재 배수량 4,178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함정의 목적이 뭐냐? 원양 작전을 수행하며 치안 유지를 넘어서 국토 안보, 마약 차단, 불법 어업 단속, 그리고 미 해군 함대와의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그런 배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양 경비대랑 좀 비슷한 조직이 해경이잖아요. 근데 해경은 해안 경비대하고 해경하고 그냥 단순히 1대1 대응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이 해안 경비대 얘네들은 그냥 미국 연안을 지키는 제2해군입니다. 무장으로는요 57mm 함포 그리고 20mm 펠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헬기 가파는요 MH-60R 헬기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인기인 스캐니그를 사용해서 감시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요. 경비함을 베이스로 호위함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거 반대되는 경우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천급 호위함 요거를 해경한테나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 경비함으로 호위함을 만들지. 이게 뭐지 역전세계인가? 어쨌든 배수량만 따지면은 겉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되게 작네 이 생각을 했거든. 놀랍게도 배수량은요 우리나라 신형 호위함들보다 큽니다. 꽤 커요. 그리고 이순신급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계조선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개념은 쉽습니다. 그냥 레전드급을 개조해서 호위함을 빠르게 건조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이 레전드급을 베이스로 호위함을 건조한다는 건 LCS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일단은 이 컨스텔레이션급이랑 그 레전드급은 조금 다른 게, 레전드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건조된 게 11척인가 있거든요. 근데 배수량도 좀 넉넉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 무장을 장비할 공간을 좀 마련해뒀대요. 배수량의 여유가 좀 많은 편이래 이 배가. 애초에 경비함이기 때문에 무장을 적게 실었는데 배수량이 크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잘 활용하면 여기에 무장 집어넣고 하면은 쓸만한 이제 전투함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미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랭급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프랭급을 베이스로 이제 미국이 엄청 개조를 하다 보니까 원판과는 15% 정도밖에 유사하지 않은 사실상 다른 배가 되었거든요. 근데 레전드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다른 무장을 장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쓰면 돼. 그렇기 때문에 프랭급을 개조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에 그런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구나라고 얘네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상 스펙은 어떻게 되냐, 인계조선소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크 41 VLS가 16셀에서 32셀이네요. 이쯤 되면 이거는 좀 무장이 괜찮은 편이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마크 41에는 시스페로, 그리고 SM2, 그리고 아스록 대잠 로켓 같은 게 장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는 뭘 쓰냐, 혹시 또 스파이 레이더 쓰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스파이 레이더는 맞긴 한데 회전형 레이더가 들어가요. 아마 이런 마스트에 장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 있잖아요,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제 스파이6 이 회전형 레이더 있잖아요. 요거 스펙이 스파이1 레이더랑 약간 비등비등해요. 얘가 조금 더 스파이1 레이더보다는 안 좋을 거야. 다만 회전형이라서 고정형 사면 배치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즉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 달려고 별의별 개량을 다 해가지고 건조 비용이 폭등하는 것보다는 낫지. 어차피 호위함을 건조하는 게 목적이잖아.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천급 호위함하고 대구급 호위함도 그 선택을 했잖아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하푼 대한미사일은 8발 정도 장전한다 라고 합니다. 이 함포가 56mm인데 이거 76mm로 바꾼답니다. 인계조선소가 얘기하는 것대로 가면은 나쁘지 않은 스펙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튼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현재까지 미국의 신형 호위함 사업은요
한일전이 돼서 누가 수주할 거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겔 조선소가 레전드급을 베이스로 호위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차라리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하기 전에 이 선택을 먼저 했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왜 신뢰가 안 되냐? 이 사업을 대차게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는 답습하지 않겠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미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하셨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미 해군은 지금 양치기 소년이 약간 됐단 말이야.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번엔 다르다, 믿어달라 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갑자기 여기서 해군 조선사업단 제독들이 와가지고 아씨 스파이6 회전형 레이더 요것만 달아서는 레이더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고, 아 마크 41 16셀? 그거는 너무 무장이 적잖아, 이래버리면 잣된다, 제발 이대로 나와야 된다. 무장을 줄이고 욕심을 버리면 진짜로 미국이 원하는 호위함으로서의 무언가가 나와요. 제발 부탁인데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 지금 건조 능력에 지금 건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레전드 커터 보면은, 자 2005년에 들어가서 2006년 9월 29일날 딱 진수가 됐어요. 1년 6개월이잖아요. 아무래도 초도함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좀 건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충 1년 6개월이라고 칩시다. 순수 건조만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반 만에 개량형에 대해서 설계도가 다 만들어지고 그 설계도를 베이스로 해서 기공이 딱 시작을 해야 되잖아.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겔 조선사가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설계도가 다 완성됐고 이대로 건조하면 돼, 계약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인겔 조선사도 미 해군이 지금 호위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야 우리 이 레전드급 건조했는데 요거 베이스로 개량하는 거 어때? 라고 이제 사업 제안서를 던진 거란 말이야. 답안지 싸들고 가가지고 계약하죠, 이게 아니야. 여기서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필요한 설계도를 이제 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3년 안에 그걸 다 한다? 이건 우리나라도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해.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겔 조선소가 제안을 했고 3년 안에 건조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가 구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일개 유튜버도 3년 안에 건조한다라는 게 너무 무리하는 스케줄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로 흘러가겠냐, 동맹국들한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동맹국들이 미국의 조선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일본과 우리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 주간동아 이 기자분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저 레전드급을 개량해서 호위함 만든다는 저 사업 3년 안에 끝낸다? 절대 못 끝낸다. 그럼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한테 맡겨야 돼. 그런 상황이 무조건 올 거야.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쓴 기사예요, 이거는. 한 수 앞을 내다본 기사입니다. 뭐 레전드급 베이스로 해서 호위함 만든다고 하는데 뭐 잘 해보시고요. 정 힘들면은 그냥 우리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해안 경비대 씨발 우리 배 좀 고쳐줘. 자, 커터급도 나가리가 됐다고? 자, 뭐야 이거, 읽어보자. 해안 경비대 정비 지원 노후화된 경비원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 여기도 유지 보수 문제야? 예비 부품 부족? 인력 부족? 와,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승무원 전원이 없는 상태로 함정이 자주 배치된다. 심각한 정비 문제 발생 건수가 2023년 회기 연도에 3,782건으로 21% 증가했다. 이 좆됐네 진짜 얘네들. 얘네들 왜 이래? 유지 보수 비용을 연기했는데 이 연기액이 거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혀졌다. 와, 이 심각한데 진짜로? 전력설계 2028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제시했다. 이게 그 레전드급 베이스로 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것도 포함돼 있고, 또 이제 미국 해양 경비대는 해양 경비대 따로 2028까지 전력 설계를 하겠다 이 소리인 거지. 근데 2028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임기라고? 잠깐만요. 29년 1월 20일이구나. 아, 그러면 28년 뭐 그래. 인프라 유지보수 적체 해소를 위해서 최소 70억 달러가 필요하다. 살려달라는 소린데? 해양 경비대는 이러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현재 자금 수준은 가장 심각한 필요, 즉 계획되지 않는 수리에만 겨우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를 미루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준비 태세 및 임무 수행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전망했단 소리입니다. 여하튼 지금 미 해군은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잣됐습니다. 여러 번 말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조선업의 현실을 지금 인정을 하고 동맹국한테 맡기면 안 되나? 진짜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관련 일감 해외로 퍼주면 가뜩이나 죽은 조선업이 더 죽는다 곡소리내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한 줌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비유하자면 사업이 망하는 거는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그 두드러기가 나는 거의 원인이 뭐냐?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그러면 간을 치료하는 게 맞잖아. 근데 미국은 지금 약간 느낌이 간을 치료해야 되는데 피부에 두드러기 났다고 그 여드름 약 바르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 간이식도 안 받음. 그러네, 간이식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땜빵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냐 이 소리인 거예요. 뭐 하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봐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